어제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장식하다시피 했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사건,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숙청당한 현영철이 알고 보니까 탈북자들의 적이었다. 탈북자를 잡아서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동아일보 국제부의 주성아 기자를 연결해서 이 현영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인민무력부장까지 됐고 또 왜 숙청이 됐는지, 이런 배경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성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가 직접 글도 썼던데, 탈북자를 잡아서 현영철이 벼락 출세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히 풀어주십시오.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현영철이라는 인물은 그 후계자 시절이었던 그 김정은의 눈에 든 첫 능력 있는 장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그 김정일이가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약 2개월 뒤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빨리 이건 물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처음으로 물려준 것이 바로 군부입니다. 예. 또 김정은도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능력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조국을 배신에 달아나는 자들을 없애겠다. 결국 탈북자들을 없애버리겠다. 이걸 약속했거든요. 그랬군요. 이게 김정은의 첫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2006년도에 탈북자 규모가 2,000명을 넘어서고 해마다 수백 명씩 막 늘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그 몇십 명이 모자란 3,000명이 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때 바로 현영철이가 백두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국경경비를 관장하는 8군 단장을 지냈습니다. 예. 이때 김정은과 현영철이 인연이 맺어졌는데, 현영철이가 그때 내놓은 정책이 아주 북한에서는 그 뇌물 방지하는 법안에서 최고 성과를 냈던 그런 법을 냈는데, 뭐냐면 경비대원이 탈북을 시도하는 그런 탈북자가 와가지고 뇌물을 주게 되면 그걸 다 받아서 내가 가져라. 예. 그리고 덤으로 그걸 신고하게 되면 노동당 입당과 승진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뇌물대로는 뇌물대로 챙기고 신고를 하면은 승진까지 시켜주겠다. 예, 그렇죠. 예, 아주 좋은 탈북자를 잡는 아주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거군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뇌물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그 군인들한테 돈을 갖다 줬는데도 강을 건너주지 않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탈북자들이 그 군인들을 믿지 못하고, 또 나중에 군인들은 탈북자들한테서 돈을 못 받으니까 경비대는 경비대대로 굶주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상호 불신의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탈북자가 2009년에 3,000명 정도 됐는데 2010년에는 2,401명으로 한 500명 줄었고요. 네. 현재는 1,39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바로 현영철이 만든 건데, 이런 뇌물 방지 조치는 말하자면 한국에서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현영철이 결국에는 숙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어제 저희가 자세히 보도도 해드렸는데,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 북한에서 좀 흘러나오는 얘기, 취재한 얘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현영철의 숙청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물론 아주 평양에 있는 고위층들은 아마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겠지만은 아직 지방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평양에 있는 소식통의 그 정보는 아직까지 또 중국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시차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북한 내부에서 일반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대신 최근에 5월 초순에 방문했다가 온 그런 인사들은 있습니다. 예. 이런 인사들은 감으로 봤을 때 자신들과 대상하던 북한 그 인사들이 아주 좀 살벌한 얼굴, 그런 것들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군부에서 뭔 일이 있었겠나, 이런 추측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영철 숙청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우리 국정원에서 밝혀주기 전까지는 아직은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게 조용할 것 같고, 또 북한 민심에도 큰 영향은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공개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일단 군 내부는 좀 술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파악한 얘기가 거의 사실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지금 앞으로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북한 내부에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3대 축이 노동당, 군, 국가안전부 3개인데요. 지금 김정은 시대에서 가장 위상이 많이 변했고 또 계속 숙청의 칼날을 맞는 것이 군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김정은이가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세력화될 시간도 주지 않고 예. 또 숙청 같은 공포심을 조장해서 반역 움직임을 차단하겠다. 이런 정책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앞으로도 군은 계속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군이라면 현재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군부 인사들 중에 김정을 위해서 목숨 걸 군인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한테는 또 현재 필요한 군이 체제를 위해서 총구를 겨누지 않을 군인이지 전쟁에서 이길 군인은 아니죠. 예. 그래서 북한군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북한군은 참으로 위험하게 변했거든요. 왜냐하면 패하면 그냥 죽기 때문에 이 국지전에서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군의 위협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동아일보 국제부의 주성아 기자와 함께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좀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또 세종연구소에서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 나오셨는데, 자, 지금부터 자세히 우리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정은이 무자비한 숙청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잔혹하게 국정원의 보도가 진실이라면, 이 자기의 최측근이고 충성을 다해온,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을 잔혹하게 처형을 했는데, 예. 다름이 아니라 뭐 저 사람이 진짜 불충을 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의 심리 상태가 몹시 불안하다. 30밖에 안 된 나이에 자기보다 2배 이상 된 나이, 현영철만 해도 66세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되는 나이에 그 간부들을 다 종처럼 부리다 보니까 혹시나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불안감이 엄습하고 거기다 중고등학교도 스위스에서 나와서 북한 내에 친구도 없고 그러다가 자기가 장남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 경제를 지금 잘 살려서 뭐 성과가 뭐 막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함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해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이번 경우에는 뭐 자기가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만 눈에 띄어도 참지를 못하고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가지고 불안감과 열등감과 우울함이 다 복합돼가지고 처형까지 시킨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저게 중단기적으로는 권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자기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중이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보입니다. 자, 지금 불안감에서 나오는 공포정치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자, 이번 질문 홍현익 위원께서 좀 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북쪽의 공포정치가 가슴을 저미게 만드네요. 김정은은 젊다기보다 어린 게 아닐까요? 아, 어리다. 그러니까 치기 어린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해석인 것 같고요. 어릿광대의 설익은 어른 노릇에 북쪽 동포들은 오늘도 오금이 저리는 삶을 살고 있네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신 시청자 의견이었는데, 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젊다기보다는 어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를테면 뭐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 그 독단적인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리고 경험이라도 좀 많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처럼 예술을 사랑해서 좀 원숙한 그런 리더십, 또 자기 아버지는 20년 이상의 권력 투쟁을 다 겪고 권력 기반이 튼튼했거든요. 예. 김정은이가 저렇게 포악한 거는 거꾸로 자기 권력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더 포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이는 거의 지금 왕조적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식도 지금 2살 배기 그것도 딸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체제 장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를테면은 중장기적인 권력 안정의 포석을 깐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네. 그래서 장성택 처형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정은 정권은 지금 반석 위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니까 지금은 이제 거꾸로 자기 권력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장성택 세력이 사실은 군부에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제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군부 내부의 동요가 심할 텐데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이 김정은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무슨
반란이나 쿠데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김정은 정권의 장래를 짐작하려면 북한 경제가 지금 아주 몰락하고 있으면 김정은 정권도 불과 얼마 안 돼서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우리로서는 좀 불행하게 북한 경제가 그렇게 지금 아주 쇠퇴기에 맞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봉기 같은 거는 쉽게 일어나기 어렵고 이 조직 자체, 봉기의 조직 자체가 쉽지 않은데 가장 지금 위험하게 이번에 사태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자기를 바로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그런 최측근, 총 차고 자기한테 나설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참모장이라든지 아니 국가안보부장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한테 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의 부패라고 하는 거는 말단에서부터 최고위층까지 다 부패해 있는데 그 부패가 김정은이한테 드러났다 그죠. 그럴 네. 경우에 다음날 김정은이가 자기를 총살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김정은이를 먼저 쏴보자. 어차피 죽을 거. 예. 그런 상황으로 김정은의 정권은 지금 매우 취약하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불안 요소가 강화되는 게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도 한반도의 불안정은 뭐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요. 김정은이가 국내 정치가 불안하니까 대남 도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남 도발이요?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네. 부분인데 자, 실제로 대남 도발을 한다면 어떤 형식이 될 수 있는 건지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건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NLL 인근의 도발은 뭐, 포격을 한다든지. 워낙 뭐 우리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알지만 아예 그 서해 5도 중에 한 섬 같은 거를 작정해가지고 점령을 한 뒤에 우리가 그럼 전면전을 선포하면 우리는 핵을 가졌다. 예. 그래도 할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요? 아니면은 더 정말 기상천외한 걸로 이 인천 국제공항 앞바다에 아무도 살상을 안 하면서 앞바다에 그냥 포격만 가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대비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는 또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탄도탄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가 미처 잘 대응하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의 취약점이 어딘가를 늘 파악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그걸 늘 부단하게 메워나가는 예. 그런 국가안보 태세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우리 군 대응 태세에 대해서 사실 조금 믿음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좀. 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때 우리 군이 좀 자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갈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사실상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3배 정도의 적절한 보복을 즉각적으로 유효하게 해서 북한이 남한을 도발해봤자 자기들만 손해다. 이것을 분명히 교훈을 줘야 우리 군의 체면도 만회가 되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국가 신인도도 높아지고 그 대북 안보 태세가 확립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현익 연구위원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가 오늘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오늘 논란이 됐던 내용, 새누리당에서도 졸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하면 네가 총 막는다. 저희는. 이남희 팀장. 네. 새누리당에서 오늘 계속 저 얘기가 나왔어요. 아침 내내 회의 때 보니까 북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졸지 말아라 이런 농담까지 나왔네요. 오늘 첫 회의 시작이 바로 김학용 의원이 졸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있던 지도부들부터 기자들까지 빵 터졌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북한식 공포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엄중성 어떤 위험함을 거론하면서 어제 이렇게 유머로 오늘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이인재 최고위원 모두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 김무성 대표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 북한의 이 급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를 표명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상식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정권인 만큼 언제 어떤 식의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보 당국은 휴전선에는 단 한 곳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철통 방위태세를 갖추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 질문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 이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어떤 그런 단호한 어떤 조치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오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 또 안보 문제 거론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정책 조정 회의가 오늘 있었고요. 또 여러 대변인들 브리핑이 있었는데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이 안 됐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그 예비군 그 훈련장에서 벌어졌던 총기 그 사건과 그리고 그 북한의 NLL 이북 지역 포사격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북한의 어제 공개 처형 문제에 대한 거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안보정당, 경제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겠다. 문재인 대표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 그리고 북한의 이 급변사태, 공포정치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고 북한에서 어떤 급변사태가 벌어진 가능성 이런 것 정치권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경제와 안보, 어떤 유능한 경제정당, 유능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것이 28 전당대회에서 취임한 문재인 대표의 이후에 하나의 노선이었는데, 예. 실제로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지는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난 선거에서 참패 이후에 우선 당 자체가, 대표 자체가 지금 운신을 추스리기가 어려운 당 내부 사정도 또 있고, 또 하나는 근원적으로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당 전체적으로 굉장히 꺼리는 예. 이 당의 기본적인 체질이 역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만 해도 마치 4월 국회에서 뭔가 될 듯이 야당에서도 적극성을 한때 보였는데 그 이후에 논의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당내의 기본적인 저류가 다시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꺼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에 북한 SLBM 보고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과도하게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남희 팀장 어떤 건가요? 북한의 어떤 잠수함, 미사일 이것에 대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국방부가 정확하게 알고 보고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는 와중에서 저 얘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어떤 과도하게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는 거 바람직 않다라는 발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자, 일단 확고한 안보, 우리 국민의 제일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보다 우선하는 게 바로 이 안보인데 여야 모두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략적 판단 이런 거 하지 말고 국익 차원에서 단합해서 대응책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